삼국지에서 뚜껑 달린 큰 수레를 탈 거라던 아이는 훗날 221년 촉한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유비와 헌제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제위에 오르기 1년 전인 220년 조조가 사망하고 조비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연호를 바꾸고 조상들을 추존하면서 바로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남정을 구실로 군을 일으키는데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조비가 구석도 없는데 마음대로 군을 일으킨 겁니다. 실제 본격적인 남정은 조비가 이후 제위에 오르고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남정은 그냥 구실이에요. 지금은 전시다. 오나라 손 좀 봐줘야 된다. 평시 작전권은 구석을 받아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남정을 한답시고 군을 주둔시킨 게 어디냐? 그 영천입니다. 여기서 한 달 뒤에 군을 초군으로 옮기는데 여기가 조조의 고향입니다. 정치행보죠. 남정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참고로 보통 사서에서는 패국 초연이라 나와 있는데 당시 패국은 왕작이 없었으니 그 패를 표현하는 게 패군이 맞는 것이고, 더욱이 조조가 위공에 오르면서 자신의 출신지인 초연을 패국에서 떼어내서 초군으로 배속시키고 주치수로 삼습니다. 초군 초연이 맞는 표현이죠. 물론 초군 격상 시점이 조비가 제위에 오른 이후라고 보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초국은 한 초만 해도 원래 강성했는데 5초 7국의 난 때 용어 그대로 초왕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초땅을 공중분해해버리거든요. 이걸 조조가 다시 위상을 되살리려 한 겁니다. 암튼 여기서 뭘 하느냐? 금이환양 놀이를 합니다. 초연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동시에 그 지역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해주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순국 선열 이런 게 중요한 정치적 행사죠. 무슨 정치적 결단을 할 때 현충원을 방문한다든지 하잖아요. 이 초연에서 군대를 3개월 동안 주둔시키고 놀아요. 그리고 조비가 군을 이끌고 공려에 주둔하였다. 이 공려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폐도 찾아봤는데 노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조진전에도 나오는 공려 지명에 대해서 위치는 설명 안 하고 이거 영강초 기록에도 나오는 지명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남정한답시고 대군을 이끌고 몇 개월 동안 자국을 순방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얘들이 공려에 주둔했을 때도 조진과 순욱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전쟁 준비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원정 행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록이 헌제가 조비의 속내를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자리를 원하는 거구나. 바로 한 고조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양위 준비를 합니다. 사직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통곡 같은 거 했겠죠. 조비는 유협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사냥공 시급 1만호를 주었다. 왕도 아닌 공 따위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왕과 공은 고와 비교 대상이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권한의 측면에서 원래 공이 더 높아요. 다만 왕은 황성만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조를 충신으로 볼 수 없는 명확한 근거인데 구석을 득한 공이었으면서 굳이 공보다 지위가 낮은 왕에 오른 겁니다. 한나라에서 왕은 유씨만 할 수 있었어요. 지위 고하를 떠나서 이걸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황제도 유씨가 아닌 조씨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단서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조비가 조조가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찬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냥공으로 임명해준 건 최고의 예우였다. 황성이 조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은 주지 못하고 공을 주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 대우도 신하의 예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황제의 의복과 제도를 허용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제천의식을 허락한 겁니다. 제천의식은 황제만 할 수 있어요. 황제가 아닌 자가 하늘이나 선대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건 용모입니다. 그래서 후한 때 진왕 유총도 제천송사에 엮인 적 있죠. 즉 사냥 땅에서 1만호 백성들을 데리고 황제 노름은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유협이 사냥공으로서 자신의 봉토 1만호 백성들을 어질게 잘 통치하였다. 그런데 소설 연의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조비가 유협을 죽였다. 근데 더 웃긴 게 정사에서도 유독 촉에서만 조비가 유협을 시해했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 허위를 바탕으로 바로 다음에 황제에 오르는 거예요. 이걸 촉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적극 퍼뜨린 가짜뉴스라 보는 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소문을 적극 활용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 황건을 비롯한 신하들이 제위를 권하는 상주문을 보면 조비는 황제를 죽이고 제위를 찬탈하였다. 참 웃긴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였으면 이런 거짓말이 바로 들통날 텐데 유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살아있는 헌제 유협을 효민 황제로 시호까지 짓습니다. 물론 유비가 황제에 오르는데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갈량이야 뭐 유비의 예스맨이었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지만 유파, 옥무, 비시 이런 애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반대파를 유비가 어떻게 하느냐? 옥무는 죽이고 비신은 좌천시킵니다. 저기 오지 영창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또 태수도 아니야. 그 밑에 종사. 그리고 유파는 이걸 보고는 두문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살긴 살아야 되니까 결국 못 이기고 유비가 제비에 오를 때 제문을 올리는데 유파가 마지못해 이 제문에 초안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제문에는 조비가 황제를 죽였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조조가 주후를 죽였다. 동기인 복황후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국내 번역가분들이 보통 황제와 황후를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그 주인 주자를 황제로 후를 황후로 번역하여 황제와 황후를 오역한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이고요. 조조가 황제를 죽인 적은 없습니다. 주인의 황후, 즉 임금의 황후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비에 대해서는 조비가 권력을 훔쳤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일전에 조조가 주후, 즉 동기인과 복황후를 죽인 일까지 끌어내면서 조비가 황제를 죽였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건 유파의 양심이라 봐야겠죠. 참고로 이 영상은 촉한이 진짜 한의 정통성이 있느냐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유비가 만약 통일을 했다면 헌제를 살려두었겠느냐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럼 당시 촉 지도부들은 진짜 유협이 죽은 걸로 알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유비가 정치 백단이에요. 이 정치 백단이라는 게 타고났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실패들로 여기저기 눈칫밥 먹어가면서 살다가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유표 세력 패망 이후부터 유비의 정치질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할 백성들 데리고 가겠다 쇼를 하는 것부터 조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유협을 살려두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유비의 정치 감각상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특히 유파 같은 경우에도 중원 사대부들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조조한테 버림받았지만 진군하고도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유협의 생존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기본적인 세작 운용으로 삼국 각국에서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절대 몰랐을 리 없어요. 심지어 헌재 유협이 유비보다 11년을 더 살아요. 거기다가 유협이 죽었을 때 장사를 한나라 황제의 예법에 맞게 성대하게 지내고 조예가 직접 상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황제에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비는 찬탈을 성토하여 헌재 보기를 내세우지 않았는가? 이게 훨씬 더 정치적 선전 효과가 컸을 건데 말입니다. 어리석었던 저의 젊은 시절의 오랜 물음이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안위가 위험해지니까 억지로 본인이 황제에 오른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조비와 조예는 절대 헌재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유협을 죽이는 순간 유비한테 정통성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비는 헌재의 보기를 내세우지 않았는가? 얻을 게 없어서 그래요. 당시가 군웅할 것이 되면 또 몰라요. 헌재 보기 경문을 띄우면 많은 군웅들이 호응을 하겠죠. 근데 당시는 기껏해야 위초고 셋 끝입니다. 오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원의 황제에 대한 충성 이런 명분과는 거리가 먼 호족 연합체였고 이런 우하고는 정치적 이권에 따라 위를 다구를 하든 둘이 싸우든 하는 상황이었죠. 이 당시가 관우의 사망으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이기도 하고요. 반동탁 연합군 때처럼 경문을 띄워서 군웅들을 모을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없어졌으니 그냥 자기가 대신 황제에 오른 거예요. 한을 잇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헌재 유협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유비가 셀프로 자신을 한중왕에 임명하는 한중왕표를 올리면서 헌재한테 천하를 평정하면 마음대로 왕에 오른 죄를 받고 물러나겠다 하잖아요. 이 약속을 유비가 지켰을 것이냐? 지켰을 거라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죠. 조비가 유협을 시했다는 허위를 바탕으로 황제에 올랐는데 통이라고 보니 촉의 백성들이 보기에 유협이 살아있네? 문제가 되겠죠. 유비나 제갈량이 어찌저찌 북진해서 한해군까지 진군했다면 유협은 그날로 전쟁통에 사망하는 그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유협은 자신의 제위를 찬탈한 위나라 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리고 제갈량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 헌재와 생물연도가 같거든요. 같은 해 태어나서 같은 해 죽어요. 헌재가 몇 달 더 일찍 죽습니다. 제갈량 생전에 헌재의 소식을 듣지 못했겠는가?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그 마지막 북벌 때 조예가 수도에서 헌재 사망 때문에 상복까지 입는데 신비가 절에 부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파악했으면서 그건 몰랐다? 그래서 제갈량을 촉한의 충신이다 이건 말이 되는데 한의 충신이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헌재가 죽었을 때 상복이라도 입었냐 이 말이죠. 못 입죠. 촉에서는 공식적으로 십수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촉한의 한 정통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대신에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의 의견을 대신 얘기해보자면 소열제는 비록 중산정왕의 후예이긴 하나 그 계보가 멀어 혈통상의 이름과 직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마치 송고조와 남당의 이승이 각각 원왕과 오왕의 후예라고 주장한 조상찾기 놀이와 비슷하므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히 유비를
광무제와 진원제의 사례와 같이 정통성을 가졌다, 보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마광이 자치통감에 남긴 황제한테 고하는 평인데요. 일단 사마광의 생각과는 달리 유비 같은 경우에는 중산왕의 후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집안의 유원기가 학비를 대주기도 했던 거 보면은, 다만 유비의 중산왕은 전환계이고 헌제와 족벌로 따지면 촌수가 50촌이 넘을 거예요. 사실상 전환계와 후환계의 유씨는 각각 남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헌제가 제위를 찬탈당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협 대신 왕망 이전에 한 고조 계보를 잇겠다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나한테 표문을 지어달라 하면 잘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의 위대한 사업이 왕망으로 인해 중단되어 어쩌고 저쩌고, 이후에 후손들이 권신에 눌려 오늘날 종묘를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조비가 대놓고 찬탈을 했기 때문에 욕바지는 조비가 해줄 거거든요. 한을 아예 없애버린 게 조비니까. 물론 유비가 적극 헌제파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조파리를 또 하기엔 어려웠겠지만, 유비가 허위를 바탕으로 제위에 올랐던 일은 저도 유파의 생각과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이 웬 소란에 잠을 깨는데 공손범이 쳇바퀴 군사훈련을 하다 말고 짐을 챙기는 것이었다. 이에 손찬이 형이 그대는 이 더위에 어딜 가려는 게요? 공손범이 답하길 내 장군의 영상을 보았어. 촉바 100만 대군이 곧 당도할 것이니 이곳도 이제 화염 앞에 봉초나 다름없지 않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우리 역사도 아닌 한낱 중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오. 그리고 총나라가 한반도에 보태준 것이라도 있어. 내 고구려에 먼저 손을 내밀어준 송건이도 대차게 까고 있지 않소. 그뿐이요, 우리에겐 용맹한 일신시담 조은 장군이 있지 않소. 손찬이 형이 조은을 급히 부르나 답이 없으니 공손어리 대신 답하길 조 장군은 영상을 보자마자 이미 자취를 감추었어. 이에 손찬이 형은 말없이 역경루 잡장들과 함께 피난 준비를 하였다. 지금까지 유비의 제위와 헌제에 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